형쌤입니다. 지금부터 무한급수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겠습니다. 무한급수라고 하는 것은 합이 계속 어떤 수열을 계속 더해 나갔을 때 이 합이 전체가 어딜 향해서 가느냐, 이 합이 전체가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가 얘기죠. 결국 리미트 Sn, 이걸 부분합이라고 얘기하죠. 이 부분합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 또 다르게 나타내면 요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k가 sn하고 같죠? 여기다가 극한을 계산한 겁니다. 이거를 무한급수라고 합니다. 무한급수는 부분합, 합이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 무한히 가기 때문에 그 끝이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합이 도대체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을 갖다가 무한급수라고 합니다. 이 개념이 우리가 수열에서 합공식이 있었죠? 그게 부분합입니다. 부분합, n항까지 합. 이게 n항까지 합이죠? 거기에다가 극한을 계산한 거, 이것을 무한급수의 합이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극한의 개념이 들어간 거죠? 이게 무한급수입니다. 무한급수가 그러면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수열이 수렴하느냐 발산하느냐 우리가 알아봤었는데, 무한급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만일에 수렴하면 그 합을 보통 S라고 나타냅니다. 유한 확정값일 때 S라고 나타냅니다. 그러려면 조건이 필요한데 이 AN이 어딘가 0으로 멈춰야죠. 어딘가 0으로 가서 이렇게 없어지고 멈춰야지 이 AN이 0으로 가야지만 이 합을 다 계산할 수 있겠죠. 만일에 AN이 왔다리 갔다리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합이 어디 일정한 값에 이렇게 정해지질 않겠죠. 그래서 이 무한급수가 합이 존재하려면 리미트 AN이 0이어야 됩니다.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역을 보면 좀 다릅니다. 역명제를 보면 리미트 AN이 0인데도 무한급수가 수렴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AN이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분의 1이 있다. 이거 리미트 AN이 0이거든요. 리미트 극합값 AN이 0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분모 유리화를 해서 보면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래서 부분합을 계산해 보면 루트 2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쭉 대입해 보면 이렇게 부호가 반대인 게 쭉 없어져 가지고 이렇게 없어져서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극한을 계산하면 이게 n이 무한대로 가겠죠? 무한대로 갑니다. 그래서 발산하거든요. 그래서 이 루트식이 나오는 이 분수식이 나왔을 때 이러한 반대 예가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시고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역명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한급수의 합이 존재하려면 반드시 리미트 AN이 0이어야 됩니다. 리미트 SN이 이렇게 무한대로 플러스 무한대가 되거나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거나 또는 확정적일 수 없을 때 이럴 때는 다 발산이 되는 경우입니다. 무한급수의 성질은 시그마 급수,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k, 이게 지금 급수죠? SN이죠? 이게 급수라고 얘기하거든요. 무한급수도 성질이 같습니다. 요 AN은 이렇게 무한급수 나타내면 리미트가 들어가는 거, 리미트 SN입니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 있을 때는 이 합이 존재하면 무한급수가 존재할 때는 이렇게 분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든 이게 합이 존재할 때입니다.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BN이 S2다 이렇게 수렴할 때는 이게 분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상수 C가 곱해져 있는 거는 밖으로 이렇게 뺄 수 있다. 이것도 이 급수하고 조건 성질이 같죠? 또 이 AN이 부등식에서 BN보다 크고 CN보다 작을 때 이 무한급수는 이 부분합은 부동호가 같이 성립합니다. 그런데 무한급수는 극한이기 때문에 등호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또 다섯 번째 성질 요
bn과 cn에 대해서 무한급수가 요 수렴의 값이 같을 때, 그러면 an이 요 사이 값이니까 당연히 요 an에 대한 무한급수도 알파로 갖게 됩니다. 이거는 수열의 극한에서도 했어요. 조임의 정리가 성립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사항은 이 급수에서도 그랬지만은 an 곱하기 bn은 곱하기거나 나누기일 때는 이렇게 분배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분배되지 않는다는 거, 이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무한급수 볼까요? 여러분들의 참조로, 교과서 범위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참조로 다뤄봤습니다. 조화급수, 요 분수의 무한급수 1분의 1,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쭉 가면 여기서 보면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1 플러스 2분의 1, 요 두 개를 묶으면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은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보다 작죠? 또 그 다음에 4개를 묶어보면 8분의 1까지 요 8분의 1을 4개 더한 것보다 커요. 그러면 이게 값이 2분의 1이고요. 2분의 1이고 요 8분의 1을 4개 더하면 이것도 2분의 1이죠. 그러면 2분의 1을 계속해서 더하면 2분의 1에서 계속해서 n이 무한대로 더하면 결국 이것도 무한대로 가겠죠? 그래서 발산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n분의 1을 무조건 더하면 이게 리미트 an, n분의 1은 분명히 극한값이 0이죠? 그렇지만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S값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그랬죠? 이거 마치 이 경우입니다. 부분합의 근사값을 가지고 또 찾을 수 있는 공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대학 수학에서 나오는 거지만 참조를 알아두시면 자연로그라 그래서 ln m 플러스 감마 이렇게 값이 나옵니다. 요 감마를 갖다가 오일러 상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그냥 참조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바젤 문제라는 게 있습니다. 바젤. 요 제곱분의 1, 1제곱분의 1, 2제곱분의 1, 3제곱분의 1 이걸 쭉 더하면 이거는 1번처럼 보면은 조화급수처럼 발산할 것 같은데 오일러, 유명한 사람이죠. 수학자. 오일러가 발견했는데 6분의 파이 제곱으로 수렴합니다. 여러분들이 참조로 알아두세요. 루트 n분의 1. 요거에 대한 무한급수. 요건 또 어떤가? 1 플러스 루트 2분의 1 더하기 루트 3분의 1 더하기 쭉 한 건데 요 분모를 갖다가 요 부등식을 가지고 증명합니다. 요 루트 k 플러스 1 플러스 k분의 1은 이것이 루트 k가 두 개 더한 게 루트 k가 루트 k 플러스 1보다 작으니까 분모에 있기 때문에 더 크겠죠? 이것이 지금 루트 k 플러스 루트 k 분의 1로 지금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2루트 k가 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분모가 작은 루트 k-1이 있으면 하나가 이게 더 크겠죠? 그래서 요 2를 갖다가 이항을 한 다음에 이것을 갖다가 각각 무한급수를 각각 구한 겁니다. 무한급수를 더해서 쭉 축차 대입해서 숫자를 더해보면 이게 나중에 루트 n 플러스 1이 남죠. 그죠? sn을 구할 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될 테니까 2배하고 이런 식으로 돼서 여기다가 극한을 계산하면 무한대로 발산하죠.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그래서 이 루트 k분의 1에 대한 것도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도 증명을 합니다. 참조로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여기 포커스에서 n의 알파 승분의 1은 어떠냐? 알파가 1 이하이면 발산하고 아까 제곱일 때는 수렴한다 그랬죠? 오일러가 증명했어요. 알파가 1보다 크면 수렴합니다. 여러분들이 참조로 알아두세요. 무한 등비급수가 있죠. 무한 등비급수가 뭐예요? 등비수열인데 무한이 갈 때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합이 존재하려면 뭘 만족해야 된다고요? 리미트 an이 0으로 간다 그랬죠. 그러면 일반항 an이 0으로 가려면 이 공비 r이 절대값이 1보다 작아야겠죠. 1보다 작으면 이렇게 계속 절대값이 줄어드는 거죠. 플러스가 됐든 마이너스가 됐든 0으로 갑니다. 0으로. 그래서 이럴 때 부분합은 SN이 1-R분의 초항 곱하기 1-R의 n승이죠. 그러면 R의 n승은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거의 극한값은 얼마예요? 0으로 가는 거죠. 이게 0으로 가기 때문에 남는 거는 1-r분의 초항, 1-r분의 초항만 남습니다. 무한등비급수, 무한등비급수일 때는 조건이 뭐라고요? 수렴할 조건? 이것이 공비가 절대값이 1보다 작다. 즉 -1부터 1 사이에 된다. 지금 그 얘기예요. -1부터 1 사이에 된다. 합공식은 뭐예요? 공식은 1-r분의 초항. 이게 무한등비급수의 합공식입니다. 1-r분의 초항. 만에 r이 1보다 같거나 크거나 -1보다 같지 않으면 발산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2를 갖다가 공비가 1일 때 계속 더하면 이거 무한대로 발산하겠죠? 당연합니다. 그죠? 마이너스도 마찬가지죠? 공비가 -2다. 2, -2, 플러스 2, -2 뭐 이렇게 되죠? 이렇게 가면 이거 수렴합니까? 짝수항까지 더하면은 0이지만 홀수항까지 더한다고 생각하면 합이 2가 되거든요. 이건 같지 않으니까 이런 경우도 발산하는 경우입니다. 진동하기 때문에. 무한등비급수의 합공식 아주 중요합니다. 요거 있어야겠죠. 무한급수에 관한 문제를 풀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무한급수의 수렴 발산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SN, 부분합, 요 부분합에다가 합과 수열 SN의 수렴, 발산은 같으므로 무한등비급수 위에 무한급수의 합을 구하려면 반드시 SN을 먼저 구하고 부분합 SN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극한 계산을 하라 지금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 급수의 합은 우선 문제식에서 SN을 구할 수 있는 식으로 변형해 줘야 됩니다. SN을 먼저 구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변형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전 시간에 앞에서 얘기했지만 리미트 A인이 0은 무한급수가 수렴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이 무한급수가 수렴하려면 반드시 리미트 A인이 0이라고 그랬죠? 이건 반드시 성립해요. 그렇지만 리미트 A인이 0이 돼도 무한급수는 수렴하지 않을 수 있다. 이거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네 번째, 무한급수에서 괄호를 마음대로 없애거나 몇 개 항을 괄호를 묶어서도 안 된다 그랬는데 이런 경우에 일반적으로 A1 더하기 B1, A2 더하기 B2를 갖다가 쭉 더하면 이렇게 무한급수를 분배할 수 있느냐 이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짝수일 때, 홀수항일 때까지 하고 짝수항일 때까지 하고 같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아까 2, -2, 플러스 2, -2 이런 식으로 쭉 더해가면 짝수항일 때까지 합하면 0이고 홀수항까지 항을 곱하면 2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발산하는 경우가 나타나니까 이 괄호를 없앤다거나 마음대로 묶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 따져봐야 됩니다. 무한등비급수의 예로 볼 때 순환소수가 있습니다. 순환소수 유리수를 고치는 방법 중학교 때 쉽게 공식적으로 외웠는데 이게 무한등비급수에서 나온 겁니다. 예를 들어서 0.A1, A2, A3다. 요 소절 첫째 자리부터 순환마디가 반복되는 거 이거를 순순한 수소라고 그러죠. 이거를 분수로 고치면 10분의 A1, 10제곱분의 A2, 1000분의 A3 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A1을 이게 3개가 반복되니까 여기 또 A1이 나오죠? A1을 묶으면 10분의 1, 10의 4승분의 1 이렇게 3개씩 건너뜁니다. A2도 10의 제곱부터 10의 5승 이렇게 3개씩 건너뛰죠? 이걸 갖다가 무한등비급수의 합 공식 뭐라고요? 1-r분의 초항 조건이 뭐라고요? 공비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그러면 이거 합공식 쓰면 무한등비급수 합공식 쓰면 1-r분의 초항 요 공비가 10의 3승분의 1이죠? 다 똑같이 공비는 10의 3승분의 1이죠? 그래서 합공식을 써서 이걸 계산해보면 999분의 A1, A2, A3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2.345, 345, 345 이렇게 345가 계속 반복되죠? 순환마디가? 이럴 때 이걸 분순환태라 하려면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지만 그냥 바로 공식처럼 쓰면 999분의
999분의 2는 따로 더해주고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하면 999분의 2343이 됩니다. 233. 요거는 2345에서 요 순환하는 마디 끝까지 해서 처음부터 해서 요 순환하지 않는 거 요 앞에 거 2를 빼주면 돼요. 그러면 계산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생각이 안 될 때는 공식처럼 좀 외우고 있으면 좋지만 안 될 때는 요 합공식을 써서 하는데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한번 예를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2.125다. 여기에 이렇게 순환마디다 그러면 이게 계산할 때 999분의 순환마디가 3개일 때는 9가 3개입니다. 4개일 때는 4개고 2125에서 2를 빼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를 약분해 주면 됩니다. 이게 순순환소수의 계산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혼순환소수. 혼순환소수라는 것은 순환마디가 소점 첫째 마디가 아니고 둘째 이하 자리에서 이렇게 순환마디가 있는 소수. 이거를 혼순환소수라고 합니다. 그럼 앞에 거 비환은 그냥 10분의 비환이고 두 번째부터 소점 둘째 자리부터 이게 무한 등비급수가 성립이 되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쭉 이렇게 나오는데 1-1쌀분의 초항한 겁니다. 1-1쌀분의 초항 S는 1-1쌀분의 초항. 그래서 계산하면 990분의 이 B1, B2, B1, A2, A2, A1, A2에서 이 순환하지 않는 거 빼주는 꼴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0.235다. 순환마디가 둘째 자리부터 이제 시작되는데 0.235다 그러면 990부터 순환하지 않는 게 하나 있으면 0을 써줍니다. 소수점일 때는 990부터 전체 235에서 순환하지 않는 거 2를 빼주면 돼요. 이것도 공식처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죠? 이게 혼순환 소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리미트 AN의 극한과 일반항이죠. 일반항 AN의 극한과 무한급수를 혼동하지 말자. 무한급수는 AN을 1부터 무한대까지 즉 부분합 SN을 갖다가 극한 계산한 겁니다. 이거 기호 잘 조심해서 잘 봐야 되겠죠. 무한 등비 수열이 이건 수열입니다. 수열이 수렴할 조건은 여긴 등호가 들어가도 되죠. 예를 들어서 A1이 2고 A2가 2고 계속 이렇게 2로 나가면 수열의 극한은 2로 수렴하죠. 수열의 극한은 2로 수렴하죠. 그런데 무한 등비급수는 안 된다 그랬죠? 무한 등비급수가 급수가 수렴할 조건은 여기 1이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합을 구하는 거니까 등호가 들어갔으면 계속 합이 커지거나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무한대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오늘 무한 등비급수에 대해서 알아봤고 활용 문제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도형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